안녕하세요. 오토코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챗GPT를 통한 업무 자동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목적은 챗GPT를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라이브러리나 사용 문법은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챗GPT라는 것은 역시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에 대한 그런 솔루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제공해주는 내용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이번 시간 통해 가지고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고 그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방법이었다면 이 챗 GPT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하냐에 따라 조금 내용이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질문을 잘하고 질문을 잘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제가 이 채널 지속적으로 컨텐츠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네, 이제 이어서 바로 들어갈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챗GPT 했던 내용이 기억나시나요? 이 오픈 AI에서 개발한 이제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유명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있죠. 스타트업으로 이제 파운더로 참여한 이 오픈 AI에서의 챗GPT에 대한 학습을 어떻게 하는지, 챗GPT를 어떻게 하면은 잘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지난 시간에 함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은 이제 좀 약간 개괄적인 설명 그리고 이론 위주의 설명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는지에 대한 그 학습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이번 시간에 좀 방향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뉴 챗을 누르면은 새로운 챗을 하게 되는데요. 이 뉴 챗은 여러분들이 다른 채팅방을 열어져 있을 때 사용을 하면은 다른 채팅방이 하나 더 생겨나면서 거기서 이제 새로운 내용을 쓸 수 있고요. 약간은 이제 챗봇의 채널인을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프롬프트 진이라는 것을 이제 크롬의 익스텐션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프롬프트 진이는 일반적으로 이제 챗GPT가 영어에 최적화된 베이스가 최적화되어 있는 솔루션 이제 플랫폼인데 이 프롬프트 진을 이용하면 내부적으로 구글 이제 트랜스레이터죠. 구글 번역기를 이용해 가지고 그 번역된 내용들을 다시 입력돼서 다시 내용이 출력이 되면 그걸 다시 한글로 번역해주는 그 모든 것을 해주는 내용이 이제 프롬프트 진이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프롬프트 진이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들은 여기에 한글로 입력을 해도 이제 영어로 입력을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영어로 입력한과 한글로 입력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이전에 구글링을 할 때 영어로 입력했을 때 정보의 서칭 내용과 한글로 입력했을 때 서칭 내용은 확연히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나 영어로 입력을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조금 더 방대한 정보와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어로 접근을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 진이를 사용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전략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지금 프롬프트 진이를 활용하는 거에 몇 가지 전략이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거를 같이 함께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활용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거 이외에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챗 GPT에서는 프롬프트라는 이 창을 쓸 거고요. 이 프롬프트 창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하기보다는 가장 알아두어야 할 부분은 챗 GPT는 하나의 인공지능에 대한 챗봇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내가 질문을 어떻게 하기에 따라 원하는 답변을 얻는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러한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답변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요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의 답변이 받을 수 있도록 프롬프트에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면 여기에 저에게 이제 자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5살이라고 할게요. 5살 된 아이가 계속 이제 유튜브 영상을 보려고만 하는데 그 유튜브 영상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여기 챗GPT한테 물어보고 그 방안을 알려달라고 할게요. 이걸 그래서 챗GPT한테 유튜브만 보려고 하는 5살 아이한테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잘 키울 수 있는지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할게요. 5살 된 아이가 계속 유튜브 영상만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를 올바른 교육을 아이에게 이렇게 할게요. 아이에게 올바르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볼게요. 물어보면 번역 결과 일단 1차로 번역을 해요. 번역을 하고 이게 이제 프롬프트 진이에서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이렇게 답변을 이제 여기 위에서 이제 번역을 한 내용이긴 한데 답변을 이제 여기다 답변을 답장을 하고 그 다음에 답변을 이렇게 받습니다. 자, 여기 지금 5세라는 제가 키워드를 넣어놨어요. 5세라는 키워드를 넣어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5세라는 내용으로 함께 나온 거거든요. 5세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팁입니다. 제한 설정, 자녀 보호 기능 사용, 안전한 브라우징에 대한 이야기, 동영상 함께 보기. 꽤 그럴싸하게 썼어요. 대체 활동 장려. 이제 뭐 영상을 보는 것보다 밖에 나가 같이 놀거나 책을 읽거나 예술 공예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답변을 주네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좀 작성을 해주는 것 같아요. 대충 작성을 해도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지금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걸 이제 되묻기로 이제 표현을 하고 싶은데 되묻기를 해서 챗GPT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딥다이브로 더 디테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도록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체 활동 장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있는지 알려줄래?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Yes, of course. Encouraging alternative activity involved providing your child with a range of fun. 이거면 이제 영문으로 이제 이렇게 쭉쭉쭉 이제 출력이 되는데 이제 한글로 좀 있으면 이제 번역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와우, 굉장히 대단하죠. 물론이죠. 대체활동 장난과 자녀의 유튜브 동영상 보는 대신 할 수 있는 재미있고 흥미로운 활동을 다양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대체 활동에 대한 정의를 여기서 먼저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원했던 내용을 여기 밑에서 해주는 거예요. 야외 활동, 창의적인 활동, 그림 그리기, 읽기, 보드게임 및 퍼즐, 음악과 춤, 요리와 베이킹 이런 식으로 이런 내가 구체적인 요청을 하면 그 구체적인 답안을 조금 더 명확하게 답변을 주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가 정보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정보를 한번 형태의 템플릿을 원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제 파이썬 영상 중에서 페이크라는 이런 이제 라이브러리 이용해 가지고 이러한 내용들을 어떤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개인 정보는 사용할 수 없지만 이제 가짜의 이미테이션 정보를 만들어 달라고 할 때 제가 페이크라는 라이브러리를 썼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획기적이게도 챗GPT는 이런 거를 너무너무 잘해줍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연락처 데이터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 이제 명함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명함 데이터를 만들 때 내가 지금 명함 데이터 샘플을 만들고 싶어. 예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예시는 뭐 강감찬 이순신 삼성전자 02-123-4567 그리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콤마
CSV 형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콤마로 넣어주고, 그리고 이제 https samsung.com 식으로 한번 제가 넣어볼게요. 예시는 이러한 예시는이 아니라 이러한 형식의 샘플 데이터 10개만 만들어줘.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sure. 와우, 대단합니다. 지금 여기 제가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한 건데, 물론 여기는 가명이에요. 전부 가명으로 지금 만들어지는 건데, 와우, 대단하죠? 너무너무 대단하죠? 여기 보세요. 자, 지금 데이터들이 되게 그럴싸하게 왔어요. 김유진 LG전자, 박민지 현대자동차, 이진 SK텔레콤 해서 거의 좀 비슷하게 만들어 주긴 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지금 제가 요청한 형식의 샘플 데이터를 정확하게 10개를 만들어 줬어요. 근데 좀 전화번호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전화번호를 조금 더 그럴싸하게 한번 만들어 달라 요청을 해볼까요? 여기 보이시죠? 이 샘플 데이터는 허구이면 실제 비즈니스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형식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조금 더 현실적인 번호 형태로 만들어 줘. 해보면 6789 이거는 일단은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말하는 요청은 02223333과 같은 형식은 비현실적으로 보여. 022 뭐 예를 들면 853 96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래? 라고 한 번 더 요청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조금은 내가 원하는 형태의 뭐 이게 이제 챗GPT 내부적으로는 조금 바뀌기는 하는데 이게 그럴싸한 정보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제가 일단은 챗GPT가 원하는 정보들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긴 하는데 이거 말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연락처 양식은 02 뭐 예를 들면 1234 여기에서 333 1111 등과 같이 주지 말고 임의의 진짜 전화번호 양식 02 뭐 583에 7413과 같이 작성해 줄래?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랬을 때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주지? 조금 바뀌네요. 그죠? 조금 진짜 양식대로 한번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변경이 되네요. 그죠? 다행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챗GPT한테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정보가 오지 않았을 때 다시 되물으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 포맷을 챗GPT한테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렇게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줄지에 대한 부분에 코칭을 요청을 해주셔야 돼요. 그 코칭을 요청을 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내가 원하는 형태에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데이터 샘플링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엑셀에 붙여 넣으면 CSV 파일에 엑셀 붙여 넣으면 그걸 CSV 파일로 저장을 하면은 그 파일 자체가 그냥 우리의 연락처 템플릿이 되는 거고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뭐 파이썬을 돌리든 여러 가지의 템플릿 형태로 우리가 구현이 가능한 거죠. 어떠시나요? 굉장히 좀 흥미로우시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대표적으로 챗GPT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했을 때
그 구체적인 요청이 답변으로 돌아오는 걸 한번 보실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 역시 이렇게 지금 저 역시 이제 GPT에서 알아가면서 학습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역시나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께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계속 이제 챗GPT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공유하는 자리로 이번 채널 이제 이번 세션 이번 이제 강의 렉처를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이번 시간 이제 어느덧 이제 시간이 벌써 빠르게 돼가지고 이제 종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챗GPT 관련돼서 조금 더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전히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챗GPT가 사실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사실상 활용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제 이거를 전적으로 의지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챗GPT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챗GPT는 그들이 학습해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제 검색 엔진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그거 모아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예를 들면 딥러닝 학습 교육을 해가지고 그거를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답변을 주겠죠. 물론 실시간으로 사용자가 챗GPT에 요청하는 거에 대한 학습을 하지 않는다는 거는 챗GPT 오픈 AI사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어찌되었든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그 많은 검색 엔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검색한 내용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정확한 답변이 있을 수 있지만 정확하지 않은 답변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개인적인 정보를 물어봤을 때 그거는 얘는 개인적인 정보를 알 수가 없을 거죠. 챗GPT 로봇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챗GPT는 내가 어떻게 보면은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고 이거를 true and false, 즉 이제 이걸 명확하게 true and false로 판단은 어렵더라도 이게 명확하게 false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적 역량이 있을 때 챗GPT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음 시간에도 한번 이제 시간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내가 요청을 한 답변이 챗GPT는 정말 그럴싸하게 답변을 해주거든요. 그 그럴싸한 답변에 우리가 많이 속을 수가 있어요. 즉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챗GPT가 알려주면서 그럴싸한 답변으로 포장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을 수 있는 거고 그거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그 내용을 활용을 해서 예를 들면 논문을 사용하든 아니면 회사의 보고서 자료를 작성을 하든 이런 걸 했을 때 정확하지 않은 데이터로 비즈니스에 대한 상황을 판단하고 그거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리스크하고 위험한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상하면은 그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제 후속편에는 이제 챗GPT를 좀 사용에 대한 유의사항을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은 챗GPT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컨텐츠를 개선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울러 잘 보고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지속적으로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댓글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더 좋은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든 아니면 댓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소통의 자리로 한번 다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